자, 보시죠. 일단 2페이지. 자, 17번. 나 먼저 볼게요. 자, 일단 여러분들 17번은 페이지 적어드렸지만 43페이지고요. 핵심 되는 건 얘예요. 저희 빨간색, 형광펜으로 밑줄 쳤는데 차입금의 이자 비용은 자본화한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중요한 말은 요 자본화한다라는 게 자산으로 처리하는 거죠. 그죠? 자산으로 처리한다라는 뜻입니다. 요게.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자산으로 처리를 해야 되는데 완공일이 차기 10월 31일이니까 아직 완공이 안 된 거죠? 건물이 아직 미완성된 거예요. 건물이 미완성됐으니까 자산 처리할 계정 과목은 건설 중인 자산이 되는 거죠. 여러분 맞죠? 그래서 유형 자체를 꼭 외워주셔야 돼요. 이런 거 이자 비용 자본화라는 용어 꼭 나오니까 시험에서요. 자, 그래서 여기 4월 8일에 대변으로 보통 예금을 100만 원 까고요. 차변에 건설 중인 자산. 이렇게 분계 끊어주시면 되겠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8번. 자, 18번 별표 아닙니다. 죄송해요. 19번이 별표인데. 예. 자, 18번 보겠습니다. 자, 보니까요. 지금 밑줄 친 게 핵심이에요. 내가 이제 최대 주주한테 토지를 공짜로 받았죠? 그럼 공짜로 받았으니까 요게 우리 자산 수증이익이라는 계정 과목이 나옵니다. 그러면 일단 우리가 해석하면 공짜로 받은 토지의 시가는 지금 얼마냐면 그렇죠? 1억 5천만 원이잖아요. 1억 5천만 원이니까 일단 토지 같은 경우에는 1억 5천만 원만큼이 우리가 플러스가 돼야죠. 그리고 공짜로 받았으니까 계정 과목은 자산 수증 이익 1억 5천가 되셨어요. 자, 근데 핵심 되는 건 뭐냐면 요거예요. 본 토지에 대한 이전 비용 있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제 최대 주주인 이세영 있죠. 이세영이 우리 회사한테 토지를 넘겼잖아요. 그럼 너 넘겼을 때는 이세영 명의로 되어 있겠죠. 그죠? 그럼 이세영 명의에서 이제 우리 회사에 기증했으니까 우리 회사 소유로 돌려야 돼요. 우리 회사 소유로 돌리려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 돼요. 지금 소유권 이전 등기 500만 원을 쓴 거죠. 그죠? 그럼 이거 어떻게 처리해야 돼요? 회계에 좀 익숙해지셨으면. 저 토지에 얹어야지. 왜냐면 토지의 법적인 소유권을 인정받아야 사용할 수 있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이 500만 원은 토지의 취득 부대 비용으로 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토지를 우리 회사가 원하는 상태가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려면 법적인 소유권 인정받아야 되잖아요. 이해되세요? 이렇게 잡으셔야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얘는 뭐 당좌 수표를 발행했으면 당좌 예금의 잔고가 감소하니까 당좌 예금. 이 잔액이 500만 원만큼 주면 되겠죠. 이분계를 하세요. 라는 뜻이에요. 되셨어요? 꼭 기억하시고. 이것도 43페이지였죠? 네, 그래서 여기 4월 9일 날 차변의 토지는 1억 5,500입니다. 그 다음에 대변의 자산 수증익. 얘는 시가인 1억 5천짜리 받았으니까. 대변의 당좌 예금. 그리고 여기는 채권 채무가 하나도 없으니까 뭐 거래처를 거시든 거래처를 안 거시든 상관은 하나도 없죠. 그죠? 넘어갈게요. 자, 이제 19번 별표. 19번하고 19번, 20번 별표, 19번 별표, 20번이래. 19번은 나중에 부가가치세 분계에서 출제를 합니다. 좀 은근히 많이. 예. 자, 보면 핵심이 이거예요. 자, 일단 42페이지인데,
자, 건물하고 토지를 4월 26일 날 700만 원 주고 샀죠. 700만 원 주고 사자마자 바로 건물 때려 부셨잖아요. 그럼 다 이거 왜 이 짓을 한 거예요? 땅만 필요했는데 건물이 올라가 있으니까 일단 일괄적으로 700만 원 주고 샀고, 그러자마자 바로 건물을 철거했으니까 다 토지만 사용하기 위해서 이 지출을 한 거잖아요. 맞죠?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전부 다 이 720만 원만큼 토지로 봐야지. 그래서 요거 꼭 기억. 그래서 차변에 토지는 실질이 중요하다라고 했죠. 숨겨진 의미가 토지 취득하기 위해서 이 짓을 한 거니, 다 토지의 취득 원가에 가산해야 된다. 이거고, 대변에 보통 예금 이렇게 잡으셔야 됩니다. 넘어가도 될까요? 꼭 기억하시고 유형. 자, 그 다음에 20번입니다. 자, 20번은 핵심 이거죠. 유형자산을 취득할 때 국공채 강제 매입입니다. 그렇죠? 그럼 우리가 어저께 중요한 게 뭐였냐면, 우리가 이제 국공채 같은 경우에는 액면 금액 주고 살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고 했어요. 만기의 금액. 그렇죠? 그래서 얘는 우리가 만기의 금액은 20만 원짜리예요. 그렇죠? 근데 지금 시점에 이 공채는 채권 시장에서 16만 원에 거래가 됩니다. 그렇죠? 16만 원의 현재 가치가 지금의 가치니까 시가라고 했죠? 16만 원에 거래가 되는데 20만 원 주고 샀죠. 이유는 네, 아까 그랬죠. 우리 회계 입장에서는 네가 이 승용차를 너의 법적인 소유권으로 인정을 받으려면 네가 16만 원의 가치가 있지만 얘를 20만 원 주고 사야지만 4만 원을 더 추가적으로 우리가 지출해야지만 이 업무용 승용차, 차량의 법적인 소유권을 인정해주겠다라는 의도가 깔려져 있다라고 했죠, 여러분들. 들리세요? 그러면 일단 보통 예금이 나갔나? 현금이 나갔군요. 현금은 20만 원 나갔어요. 근데 중요한 게 얘죠. 그러면 일단 차량 운반구가 증가하잖아요. 네, 차량 운반구 중요한 게 뭐냐면 취득 부대 비용은 우리가 웃돈 더 준 거. 맞죠? 16만 원짜리지만 이거 왜 여기다 있나? 16만 원짜리지만 나는 20만 원 주고 산 4만 원이죠. 4만 원에 웃돈 더 준 건 이 승용차의 우리가 법적인 소유권 인정받기 위한 취득 부대 비용으로 보겠다라는 거. 회계 입장에서는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요 16만 원짜리 있죠. 요 16만 원짜리는 지금 시가죠. 우리가 주주들한테 필요한 건 시가 정보예요. 시가 정보. 시가 정보니까 단기 매매 증권이라는 채권은 지금 시장에서의 가치는 16만 원짜리 채권을 샀다라고 표시해 주는 거예요. 시장에서의 가치는. 일상생활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단기 매매 증권 채권입니다. 주식이 아니에요. 그럼 채권이 자산이니까 자산을 취득하면 자산이 늘겠죠. 차변으로. 근데 얘는 지금 거래처를 걸 수는 없어요. 그렇죠? 채권이면 무조건 원래 거래처 강제적으로 걸어야 되잖아요. 근데 얘는 우리가 채권이 지금 한선 유통화 되는 거예요? 아니죠. 공채니까 나중에 공공기관한테 받아야 될 거예요. 근데 지금은 공공기관 언급이 없잖아요. 그래서 얘는 거래처를 안 걸어도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물론 뭐 걸려도 상관은 없고. 자, 그래서 이분기 하시면 됩니다. 이거 42페이지. 깜빡했네. 자, 그래서 4월 9일 날. 4월 9일로 해놨냐? 4월 9일로 해놨어요, 여러분들? 아, 그래요? 4월 29일로 안 해놨나? 죄송해요. 그냥 4월 9일로 할게요. 죄송해요. 이거 빨리 고쳐야 되겠다. 현금 20. 그 다음에 차변에 차량 운반구 4만원. 차변에 단기 매매 증권이 채권 증가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요거 지금 블럭 쳐져 있는 게 요게 분계예요. 넘어가 드릴까요? 꼭 유형별로 어떤 게 중요한지를 잘 잡으셔야 됩니다. 이론에서. 그죠? 회계 1급서부터는 이런 애들이 많이 나와요. 어떤 특정 챕터에서 특정 개정 과목과 핵심되는 내용 파악할 수 있니? 이거. 자, 그 다음 21번 별표. 이것도 나중에 부가가치세에서 중요. 자, 교재는 얘가 45페이지에 있다라고 했죠. 자, 보실 게 뭐냐. 자, 이거예요. 뭐냐면, 이 승용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850만원 주고 샀죠. 취득가액이 매입한 금액이니까. 그리고 얘는 여태까지 사용하다 보니까 감가상각이 680만원이 됐습니다. 되셔요? 그러면 이 차량 운반구 있죠? 여기서 써볼게요. 그럼 이 차량 운반구는 어떻게 장부에 표시가 돼 있을 거냐면, 일단 차량 운반구는 850만원 주고 샀다. 맞죠? 다만, 감리라고 좀 하겠습니다. 감가상각으로 680만원이 까졌다. 이렇게 표시가 되지, 퉁쳐서 170만원이라고 표시가 안 된다라고 했죠, 여러분들. 맞죠? 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럼 이 차량은 남아있는 장부 금액은 얼마짜리예요? 남아있는 것. 170만원이죠. 850에서 680 간 170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럼 170만원짜리 남아있는 차량을 250만원에 팔았으니, 처분이익이 80만원 나와야 됩니다. 여기까지 되셨어요? 처분이익이 80만원. 근데 이 대금은 15일 뒤에 받기로 했으니까 250만원 어치만큼 외상으로 판 거죠? 그렇죠? 계정 과목은. 미수금 왜? 재고, 상품 제품 아니잖아. 재고자산 판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미수금이 당연히. 조심하시고. 자, 그럼 이제 분계를 끊으면 어떻게 분계 끊어야 되냐면, 일단, 차량 운반구는 850만원 빼기 680만원 돼 있으니 각각 날려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차량 운반구는 자산이니까 차변이고, 그럼 까는 건 감소니까 반대편 대변으로 차량 운반구 대변으로 850을 깝니다. 그리고 감가상각 누계액은 저번에 빨리 하는 거 설명드렸죠. 어차피 감가상각 누계액이 차량 운반구를 차감하는 놈이에요. 그럼 차감하는 놈이니까 반대편 대생입니다. 더하는 놈은 같은 쪽 위치고 빼는 놈은 다른 쪽 위치거든요. 날릴 때도 반대편으로 날리면 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에 감가상각 누계액 680만원. 요게 이제 차량 운반구 날린 거예요. 되셨죠? 이렇게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미수금. 요건 채권이니까 거래처 싸다 정비소 거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유형자산을 장부금액보다 비싸게 판 거죠. 80만원만큼. 장부금액. 850은 장부금액이 아니라 산금액의 취득원가. 그러면 지금 남아있는 170만원짜리를 250에 팔았으니까 처분 이익이죠. 그래서 계정 과목은 우리가 유형 자산을 처분하면서 이익 봤다라고 해서 유형 자산 처분 이익이라는 수익적음 냅니다. 80만원. 요렇게 분계를 끊으셔야 돼요. 자, 그럼 이제 분계 끊어보고 어떻게 감가상각 누계액 설명 드려볼게요. 일단 5월 3일째. 그럼 일단 대변에 차량 운반구 850만원. 그다음 차변에 이렇게 감가 치시면 여기 감가상각 누계액이 되게 많죠? 왜냐면 감가상각 누계액은 모든 감가상각 자산에 다 달고 다닌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건 요 감가상각 누계액은 차량 운반구를 빼는 감가상각 누계액 요거 잡아야 되겠죠? 그죠? 209번 알고 계시고 금액은 680만원. 그다음 차변에 미수금이란 채권 증가. 미수금은 채권이니까 반드시 거래처 싸다 정비소 거셔야 되고 250만원. 그럼 대변에 우리 수익이니까 대변이죠. 대변에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라고 이렇게 걸어주셔야 됩니다. 이게 넘어가도 될까요? 자, 그 다음에 22번 별표. 뒤가 별표가 좀 많아요. 22번 별표. 우리 시험에 예수금 문제는 많이 출제합니다. 자, 보니까 지금 직원 김해남이 여러분들 생산부죠. 생산부면 어디예요? 공장, 본사. 공장이니까 요 김해남의 지급 총액, 요건 190만 원이 우리가 뭐가 돼야 되냐면 원래는 원칙이 임금이에요. 원칙은 임금 잡으셔야 돼. 원래가. 다만 예외적으로 이것도 인정해줘요. 예외로 우리가 급여 중에 500번대가 검색이 되면 이것도 인정해줍니다. 500번대 급여가 검색이 안 되면 무조건 임금 쓰셔야 돼요. 그렇죠? 그냥 임금이라고 알고 계시는 게 속편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그러면 총 190만 원의 임금 또는 500번대 급여가 발생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공제 내역 보시면 여기 공제라는 게 우리 공제가 차감하는 거 공제한다라고 합니다. 공제. 그러면 이제 회사 입장에서 원래 190만 원의 급여를 줘야 돼요. 줘야 되는데 이 중에서 제3자인 김해남이 맞나? 김해남이 내야 될 여기 소득세부터 지방소득세가 소득세 쪽. 그 다음에 국민연금, 건강보험, 보험료가 4대 보험. 그럼 제3자가 내야 될 세금하고 4대 보험 합쳐서 17만 4,250원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요거는 회사 입장에서 원천징수한 거니까 제3자가 내야 될 세금 같은 걸 미리 받아서 미리 징수해서 보관하고 있는 거죠. 이 당시에는. 그래서 이게 예수금 처리하세요 라는 뜻이에요. 차인 지급액은 뜻이 뭐냐면 차감하고 인별로 지급한 금액 이 뜻이거든요. 한마디로 뭐예요? 190만 원에서 17만 4,250원을 떼면 172만 5,750원이 실제로 보통예금 계좌에서 나갔다라는 뜻이에요. 이해되시겠어요? 요거? 자, 그럼 어떻게 하셔야 되냐? 자, 날짜는 5월 6일. 그럼 차변에 전 임금이라고 할 건데 급여도 상관없어요, 여러분들. 여기 급여라고 쳤을 때 여기 500번대 급여가 뜨면 얘 거셔도 인정합니다. 다만 안 뜨면 반드시 임금 거셔야 돼요. 아셨죠? 전 임금으로 할게요. 500번대. 총 190만 원이 발생했다라고 정보 전달해야죠. 총액으로. 그 다음에 대변의 예수금이라는 부채가 이 당시에는 174250만큼 증가하는 거고요. 그다음 나머지가 보통예금 계좌에서 나갔으니까 보통예금 잔액이 대변으로 감소해야 되겠죠. 여기에 채권 채무는 없으니까 뭐 거래처는 걸리든 안 걸리든 채점하지 않을 거고요. 넘어가도 될까요? 이거 자고로 50페이지입니다, 여러분. 50페이지. 자, 그 다음에 2페이지. 그 23번 별표. 뒤에 별표가 진짜 많아요, 여러분들. 오히려 부채하고 자본 쪽, 수익 비용 쪽이 별표가 좀 많습니다. 그러니까 잘 나오는, 별표다라는 건 잘 나오는 애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뭐냐면, 우리가 원천 징수한 금액인데, 여기에서 핵심은 뭐냐면, 납부한 거죠. 그러니까 원천 징수했던 금액 16만 2천원 납부하고, 국민연금 회사부담분 납부하고 두 가지 회계 처리하라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일단 보통예금 계좌에서 납부가 됐으니까 보통예금의 잔고가 줄겠죠? 여기는 32만 4천원이 줄 겁니다. 되세요? 그러면 원천 징수했던 금액은 뭐예요? 요거는 예수금 처리했던 거잖아요. 이 생각을 하셨었어야 돼. 그럼 예수금 처리했던 게 근로자 부담분일 거 아니에요. 했었던 걸 낸 거니까 이건 예수금의 감소입니다.
이 생각을 하셔야 돼. 회사 입장에서는 직원들이 내야 될 거는 뜯었을 때 예수금 처리했었을 거니까 이걸 납부하면 예수금이라는 부채 감소인 거예요. 16만 2천원. 다만 회사 납부분은 뭐예요? 여기 대놓고 있잖아요. 회사 부담분은 회사 돈 직접 나가니까 세금과 공과로 처리하래요. 근데 문제는 공장 근로자니까 500번대 세금과 공과 처리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처리가 해당 쪽에 적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세금과 공과 500번대 제라고 할게요. 공장 16만 2천원 이렇게 처리하세요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얘도 50페이지. 그죠? 그래서 5월 9일자 대변에 보통예금 32만 4천원, 차변에 예수금 16만 2천원, 차변에 세금과 공과 치시면 여기 500번대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꼭 비용 쪽은 공장 분사 확인하셔야 됩니다요. 그래서 얘 걸으셔야 돼. 800번대 거 지금 점수 없어요. 이렇게 적으시면 되겠죠. 뭐 채권 채무는 아니니까 거래처는 거셔도 되고 안 거셔도 되고요. 넘어갈게요. 자, 이제 24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유형 자체를 많이 접해 보셔야 돼요. 유형 자체를 안 접하시면 내가 계정 과목 같은 거 파악 못 합니다. 그죠? 많이 풀어보시고 예수금에서 핵심은 우리가 원천징수할 때는 예수금 처리했다가 다음 달 10일 날 낼 때는 원천징수 예수금 처리했던 걸 내는 것과 회사 부담분 직접 돈 나가는 거 그건 비용 처리한다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 박혀 있어야 되고 맞죠? 안 그러면 여러분들 합격 못 해요. 진짜로. 그러기 위해서 많이 풀어보셔야지. 그 하나만 풀었다고 여러분 바로 되면 그게 천재지. 그죠? 물론 저는 그렇게 했지만. 죄송해요. 농담이고. 많이 풀어보셔야 돼, 이거. 어쩔 수 없어요. 자, 24번은 교재 51, 52입니다. 자고로 51페이지는 사채 발행이 있는 거고, 52페이지는 아마 사채 발행비에 대한 설명이 있을 거예요. 자, 해보죠. 뭐냐면, 일단 문제를 보니까 사채를 발행했대요. 그러면 사채는 무조건 액면가 쓴다. 이게 떠올리셔야 돼, 반드시. 그죠? 그리고 사채를 발행하면서 쓴 사채 발행비는 발행금액에서 발행금액에서 차감한다라는 뜻은 분기에 적용하세요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죠? 발행금액에서 차감해서 그 최종적으로 620만 원에 발행한 걸로 봐라 이 뜻이에요. 그죠? 그걸 활용해서 분기 끊어라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자, 그러면 일단 사채라는 부채가 증가하는데 꼭 제발 좀 외우세요. 사채라는 부채는 무조건 액면가 써요. 이렇게. 그리고 사채에서의 발행가액은 돈 들어온 거, 돈 빌린 거. 돈은 630만 원이 들어왔는데 자고로 사채 발행비가 보통예금에서 나갔으면 그냥 보통예금은 620만 원 쓰면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지금 사채 발행비는 뭐로 나갔대요? 현금. 그죠? 현금 나갔으니까 여기에다가 현금 10만 원. 그렇다고 우리가 사채 발행가액 630만 원에서 사채 발행비 10만 원 차감하면 최종적으로 620만 원에 발행이 됐다라는 건 변함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액면 금액 600만 원짜리 사채를 최종적으로 620만 원에 발행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사채 할증 발행 차금 20만 원 나와야지. 그렇죠? 액면 금액 600만 원짜리 사채를 620만 원에 할증 발행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이라는 사채의 가산 계정. 20만 원. 이렇게 분기를 끊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5월 12일 날 대변에 사채는 채무는 맞지만 불특정 다수이기 때문에 거래처를 걸 수가 없습니다.
그죠? 우리 사채는 투자자가 엄청나게 많거든요. 액면가 600. 차변에 보통예금 630. 대변에 현금 20. 대변에는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나 할증 발행 차금은 사채 할까지 치셔야 됩니다. 사채 그냥 딱 치시면 사채만 검색이 돼요. 이거 많이 해보셔야 알아요. 이렇게. 뭐 제 입장에선 당연히 어떤 한 유형 가지고, 어려운 유형 가지고 대비할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사채 발행비가 있는 걸로 할 수밖에. 이렇게요. 되셨어요? 자, 그리고 이제, 뭐 해야 돼요, 여러분?